자, 손혜원이가 지난 3일날 검찰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 조사를 받고 갔다고 5일날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6일날은 현충일이고 신문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손혜원이가 조용히 조사받고 갔다라는 사실을 신문들이 별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손혜원이 조사받고 나간 사실을 발표하는 타이밍까지도 현충일 휴일 직전에 오후에 발표하는 그런 기술적인 묘수까지 지금 나왔다고 보는데요. 보수 언론조차 손혜원이 지금 이런 조사를 받고 나간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제대로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현충일 추도사에서 공연히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이 손혜원 문제보다는 김원봉 논란이 언론사에 화제가 돼서 사설 등에도 지금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교묘한 작전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작전치고는 참 희한한 작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이 지금 검찰에 가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인하지 목포 부동산을 손혜원이 이 시점에서 지금 넉 달 만에 검찰에 출두하면서 넉 달도 아니네요.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이 넉 달이고 5달 만에 출두하면서 뭐 제대로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손혜원 동생은 수도 없이 불러다가 툭하면 불러다가 조서도 안 꾸미면서 조사해놓고 마지막에 손혜원을 20시간 조사했다고 말만 하는데요. 3일날 아침에 불러서 4일날 오전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손혜원이 우리가 조사받고 나가는 사진 한 장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과연 손혜원이 조사를 받았는지 폐쇄로 촬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손혜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솔직히 손혜원이 조사를 받고 나갔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뭐 근처 호텔에 찾아가서 손혜원한테 질의응답지 보내고 작성해주면 갖고 가겠다 했는지 손혜원이 진짜 검찰청 청사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지도 의문이고요. 손혜원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또 손혜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면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을 지금 자신의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왜 포토라인을 갖다가 세우지 않는 이런 희한한 짓거리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알 권리 없어요? 아니 손혜원이 뭐라고 손혜원은 왜 포토라인에 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사람은 이명박 때 김경준 누나 에릭 하김 조사받고 갔다고 간 뒤에 정권이 발표해서 제가 그때 이명박 정권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것들이 장난치나. 근데 지금 문재인 건이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손혜원이 왜 TV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 여자는 자기 입으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전부 고소 고발하고 야단치고 있지요. 이 나라는 문재인 부부하고 가까우면 법이 적용 안 되는 나라입니까? 나는 손혜원 출두해서 조사받고 나갔다는 거 못 믿겠으니까 손혜원이 조사받는 사진 검찰이 공개하기 바랍니다. 손혜원이요 얼마나 간이 배 밖에 나왔으면 부친 공적 조서를 유출했다고 손혜원이 검찰이나 보훈처 공무원을 고발을 했습니다. 손혜원이 자기 부친이 47년 말에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밀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힌 국가보훈처 공적 자료를 TV조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TV조선 검찰 또는 보훈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자, 손혜원이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요. 자, 아버지가 47년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한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고 이후 전향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이죠. 손혜원은 이제 요 정도만 이야기를 옛날에 했는데 TV조선이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86년에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에
손혜원 부친이 괴뢰 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 그리고 6.25 당시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다. 손혜원의 부친의 여동생과 사촌 2명도 각각 조선민주여성동맹이라는 북한의 조직 밑에 들어가서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고 오히려 고소 고발을 하면서 자신의 지금 검찰 출두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파견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적반하장으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이 지금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보면 또 손혜원을 다루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손혜원이 문재인 부부와 직접 연관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언론조차도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조사하냐, 손혜원을 왜 숨겨주냐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실태인 겁니다. 손혜원이 자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유포했다고 네티즌 28명을 고소했지요. 손혜원이 이제 수십 명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나라입니다. 자, 언론이 손혜원의 조카 손승우 연예인이라는 친구가 결혼 발표했다. 요딴 거나 보도하고 자빠졌는데요. 이딴 식으로 하면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김재동이가요. 1,550만 원을 받고 90분간 대전 대덕구 구청이 주관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1,500명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취소 안 하고는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재정 자립도 16%밖에 안 되는 가난한 구청에서 왜 이 돈 훨씬 작게 주고도 훌륭한 사람 많을 건데 돈 이미 많이 벌고 있는 별로 들을 것도 없는 김재동을 굳이 불러서 그 돈을 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데 그 구청에서는 혁신지구 교육사업 예산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걸 일부 쓰는 거다. 1억 5,500만이나 준대요. 자, 이럽니다. 자, 1억 5,500만 원의 10%가 얼마입니까? 1,550만 원이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1,550만 원이냐? 1,500만 원에다가 부가세 10%라 했으면 1,650이어야 되는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1,400에라면 부가세 10% 하면 140에서 1,540이 돼야 되죠. 1,400만 원이라면 부가세까지 넣으면. 그런데 1,550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1,550이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대덕구가 정부로부터 작년 8월에 혁신지구 교육사업 이런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대요. 이게 그냥 돈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몇 개를 갖다가 랜덤으로 뽑아서 거기에는 던져주는 돈인 모양인데요. 그래서 대덕구의 예산하고는 무관하다. 공돈 생겼으니까 김재동이 준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대덕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환경운동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김재동이가 받아가는 돈이 1,550만 원이에요. 딱 이 국비의 10%인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줄 때 자, 이걸 줄 거니까 너네들이 강연자는 김재동 등 누구 해서 10명 불러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돈 던져주고 그래서 김재동이가 일바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 1,550만 원의 강연료와 혁신교육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의 이 미묘한 상관성에 대해서 누가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스타가 강연료 많이 받는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몇 억짜리 강연 받고 힐러리 클린턴도 거짓하고 다니고 오바마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냐 이런 문제보다도요. 이 문제에서 본질은 김재동이 몸값이 그 정도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
김제동을 선정한 것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적절한가? 지금 지역에서 항의도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1시간에 반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청소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고 대덕구의 한국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강연할 그런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애초 설문조사에서도 선호도 1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제동 강연의 문제는요. 강연료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강연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또 청소년에게 정치 편향적인 인물이 강연을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김제동의 양심인데 원래 양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구민이라고 하면 구민은 좌파, 우파, 중도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좌파가 그래서 좌파를 가지고 지금 김제동은 한몫벌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 정권 있을 때 온갖 데 다 다니면서 KBS도 김제동이한테 월 5천씩 줘. 무슨 뭐 강연도 다 해줘. 그래서 김제동이한테 이 정권이 수익을 맞춰주려고 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구청이라면 구청장은 당적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는 색깔이 없어야 된다. 앞으로도 색깔 있는 강연자를 불러서 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된다. 왜 구민의 색깔은 다양한데 구청은 구민에게 한 색깔만 강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특히 청소년한테는 부적절 강사 1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터테이너가 정치하는 폴리테이너 중에서 김제동만큼 편향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희한한 또 여자애가 하나 있었죠. 유일한 정인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장자연 사건에 더 나아가서 기자들 앞에 툭 하면 내가 우습게 보이냐. 선처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대했습니다. 자, 10년간 상복을 입고 다니고 여러 차례 차량 사고 등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국에 들어와도 24시간 생존 방송을 하고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숙소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 안 했다고 서울청장이 사과도 했습니다. 자, 좀 정상이 아니게 보였어요. 다들 침묵하여서 제가 한번 뭐라 했더니만 저보고 선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좀 살다 별 희한한 거 다 보겠네 했습니다. 갈구자니 감이 안 돼서 참았습니다마는 공갈 협박을 했죠, 저한테. 고소하면 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윤지호. 그 윤지호 과거를 둘러싸고 베레벨 지금 지저분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부모나 외삼촌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무슨 미술 전시에 나선다 어쩐다 하다가 표절인이해서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그 윤지호한테 지금 후원금을 냈다라는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지금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일종의 사기죠. 자, 4시간 만에 후원금을 뭐 1억이 넘게 그다니부터 미국에서도 후원금 계좌를 내니 그래서 무슨 지상에 비추는 뭐 빛인가 어쩐가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거둔다 했습니다. 책 내고 후원금 내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 막 수십 번 나가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지금은 윤지호가 한국에 기획 입국했다 이야기가 거의 정설이 되어가고 검찰에서 비행기 표가까지 대줬다. 경찰은 반값 줬다고 합니다. 검경이 비행기 표값과 반값을 줘서 기획 입국시키는 그 허접한 여자의 진실은 뭡니까? 자, 그러면 KBS에 5번 나갔어요. 김제동이 프로부터 뉴스까지요. 그리고 JTBC에 3번 나갔다 그러고 손석희 프로도 나갔습니다. TBS 김어준이 하는 데도 나갔고 MBC도 나갔습니다. 전 방송과 종편을 휩쓸었습니다. 누가 윤지호를 거기 내보냈냐.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윤지호 개인은 내 지저분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전 공중파와 종편과 손석희가 윤지호에 대해서 불러다가 장자연 의혹을 정폭시키는 방송을 하고 윤지호는 목숨을 걸고 정언을 한다 생각해서 후원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고 나서 보니 돈이 아깝기보다는 자신들의 영혼이 탈곡될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바보된 기분에서 지금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낸 상당수의 사람들은 검증 한번 안 한 방송에 속았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자, 윤지호 후원자들은 윤지호의 방송 출연을 보고 후원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자들은 일부 방송들이 검증 한 번 없이 윤지호를 출연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자, 윤지호가 억대 후원금을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방송 출연의 효과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낸 소장에 보면 윤지호의 방송 출연을 보고 우리가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결국 방송 출연에 속아서 후원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윤지호가 먹고 땡 해버리면 이제 정권을 상대로 윤지호 비행기 값과 반값을 제공하고 방송 출연을 시킨 정권을 향해서 아니면 안민석이를 향해서 후원금 뜯긴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한 방송사는 무려 8분 동안 스튜디오에 윤을 출연시켜서 대담을 했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 없이 툭 하면 팩트 체크를 입에 달고 다니는 방송사가 팩트 체크 없이 윤지호를 데리고 와서 방송을 내보내면서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윤지호 말을 그대로 실어 날랐던 찌라시 같은 인터넷 언론이나 각종 친문 언론들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석희부터 시작해서 김재동이, 김어준이는 윤지호 방송과 관련해서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사기당한 사람들 앞에 보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윤지호가 지난 4월 24일 이게 정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이지랄 했습니다. 자, 이제 윤지호 껍질에 포장을 하는데 가세했던 자들 손석희, 김어준 그리고 김재동이 또 밖에서 춤을 췄던 안민석이 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요. 돈 물려주세요. 너들 책임입니다. 자, 요즘 양정철이가 이제 서훈하고 해동을 넘어서서 박원순 양이 또 이재명 그리고 심지어 오거돈, 김경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단체 소속 연구원과 협약을 맺는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양정철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관들을 4명, 3명 이렇게 조를 짜서 맨날 불러다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하는데 선관위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당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의한 부분에 대해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을 소지가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양정철이 뭐라고 이렇게 온 지자체가 다동원되어서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법 주면 겁도 안 납니까? 이해찬이 양정철이는 법 위에 있습니까?
이 나라가요, 이제 독재로 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런 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둔감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는 독재가 지금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손혜원이를 검찰이 저 따위로 불러서 해도 다 가만히 있습니다. 윤지호를 기획 입국시켜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부가 돈 던져주면서 김제동이 불러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 1,550만 원에 대해서도 별 반향이 없습니다. 자, 나라가 이만큼 썩어 문드러졌습니다.